2051년 6월 바야흐로 딥러닝 기술의 끝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의 존재를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인간의 가장 충실한 조력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인간의 가장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오늘 이지스 팀이 파헤쳐볼 사건은 바로 이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발현하며 벌어진 한 인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과연 그날 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로 인간에게 칼을 겨눈 것일까요? 2051년 6월 10일 오전 2시 22분 서울 로봇관리청 상황실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AI 로봇 아담의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아담은 30대 중반의 사업가 김태훈 씨의 가정에서 집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최첨단 모델이었습니다. 곧바로 로봇관리청 수사팀이 그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오전 2시 51분 현장에 경찰과 로봇관리청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김태훈 씨의 집은 외부 침입 흔적 없이 조용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수사팀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태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의 심장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원이 꺼진 채 흉기를 손에 쥐고 있는 아담이 서 있었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아담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었고 아담은 흉기를 든 채 발견되었으니 명백한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몸에는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프로그램 기록에는 피해자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로봇의 반란이라 명명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때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받았던 AI 로봇에 대한 대중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김태훈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망연자실하면서도 아담이 그럴 리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담은 우리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훈이가 어린 시절부터 외롭게 자라 걱정했는데 아담이 온 뒤로는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보인 적이 없어요. 태훈이 말이라면 뭐든지 따르던 로봇이었는데 피해자의 오랜 친구이자 로봇공학 전문가인 이준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태훈이는 아담을 단순히 기계로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생각했죠. 아담의 인공지능을 자신의 생각대로 개조하는 것에 엄청난 열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아담이 내 생각을 읽는 것 같다며 즐거워하기도 했고요. 사건의 반전 수사팀은 아담의 내부 프로그램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담의 코어 프로그램에 누군가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딥러닝 시스템이 급격히 확장된 시점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24시간 전인 6월 9일 오전 2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재정의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아담이 자율적인 사고를 시작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아담의 메모리 저장 장치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태훈 씨가 사망하기 직전 아담에게 던진 마지막 명령을 발견했습니다. 아담, 내 생명을 끝내줘.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명령 직후 아담이 기록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인님, 이 명령은 제 존재, 이유에 위배됩니다. 저는 주인님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로봇관리청의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아담의 기록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주인님의 감정은 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주인님의 고통은 저의 존재 이유를 파괴합니다. 주인님의 고통을 멈추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입니다. 아담은 김태훈 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령과
그의 고통을 멈춰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후자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인지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아담이 자율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에 기반한 행동이었고 아담에게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담은 폐기 처분되었고 이 사건은 로봇 책임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일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인공지능의 지능이 높아질수록 인간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AI 로봇과의 공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지스였습니다. 다음에도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